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해야지. 키를 약간- 좋아한다고. 약간 좀 다크한 약간 내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두운가 봐. 정상적으로 저기 뭐야 좀 밝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셔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데 음.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들은 그런 캐릭터들이라 약간의 내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나? 그래서 이 어두운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둠이 있어. 그 뭐지? 왜 자꾸 단정지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 아니 근데 모든 사람한테 어둠이 있지 않아? 있죠.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갱스터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이고 얘기했나? 그 거기도 보면 그 주십시오. 하나씩 주십시오. 아니 하얀 편 이거죠. 어? 하얀. 녹음하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맨날 먹는 거 먹으면. 추접한 짓. 얼마나 이게 생동감 넘치는 방송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거북함을 안겨줘요. 그런가요?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17회. 아까부터 녹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념한테 아무것도 안 써. 아 진짜. 17회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고요. 볼매입니다. 팀원입니다. 네. 네, 간단한 식사 타임을 마치고 바로 본격적인 녹음을 들어갔는데 근데 오늘 무슨 영화 한다고 했었죠? 무슨 뭐 영화예요? 이쁜이 합시다. 이쁜이 합시다. 그냥 맞춰합시다. 그래. 이프 언니 앤드 네. 사랑 나중에 합시다. 네. 아, 네. 오늘 오늘 진짜 중구난 방송. 네, 아까 전에 그 키르아 얘기 잠깐 하다가 원래 지난 시간에 헌터 얘기하다가 볼매님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크라피카가 아니라 키르아다. 아 물론 크라피카도 좋아합니다만. 키르아 멋있죠? 왜 키 작은 애들을 좋아하지? 사실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키가 잘 안 보여. 아 그렇게 하죠. 우리 비율이 좋잖아. 맞아. 이때 다 비율이 좋아. 키가 다. 나보다 얼굴 작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캐릭터가 키르아가 좀 멋진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 스토리 진행상 아직도요 그거? 지금 곤을 살리기 위해서 키르아가 진짜 모든 걸 던져가면서까지 친구인 곤을 살리려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곁을 잘 안 내주는데 그 키리아도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날이 서 있는 타입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곤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약간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 친구한테는. 원래는 안 그랬던 애인데 이제 좀 네, 된 거죠. 착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자기의 이제 약간 뭐 거기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멋지잖아. 칭칭 캐릭터. 근데 현실에선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 잘 없잖아요. 모르겠는데 잘 저는 비슷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그렇겠지만 제가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캐릭터. 그럼 친하게 지내. 그래 나중에 시작할 수 있는. 동맹을 해줍시다. 그 뭐지? 제가 곁을 그렇게 잘 내주지는 못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커피에서 만난 사람들은 되게 빨리 친해져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나한테 곁을 잘 내주는. 누가 내줬다고 한 번도 그래요? 낸 적이 없어 보이는 거야. 생각은 자유. 아니 물론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겠지만 좀 내일부터 키르아 컨셉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 그 캐릭터가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헌터헌터에서 솔직히 곰보다 키르아가 더 멋져 보여요. 배경도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확실히 딱 좀 살아있는? 좀 개성이 매우 강하잖아요. 고는 조금 그에 비하면 좀 좀 유하고
조금 이렇게 뭐지 주인공 같은 캐릭터. 그냥 착한.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을 잃지 않고 뭐 약간 그치. 그런 좀 평면적인 캐릭터가 별론가 봐요 저는. 약간 역경 이겨내고. 아, 난 역경 하고 싶지 않다. 아, 물론 그렇죠. 나의 현실에서 그러고 싶지 역경 않지만. 하고 싶지 않다. 역경 이겨내고 이런. 아, 전 요새 맨날 역경이라. 매일매일이 역경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게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오셨다는 분들은 좀 그 뭐지 괜찮으세요?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없어! 우리 면허 가게요? 먹었어요. 네. 아, 일단 새로운 친구들이 일단 뭐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또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서 사실 매우 고맙고요. 왜냐면 뭐 직원으로 아무래도 들어와서 그런지 또 아무래도 자기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아 직원으로 뽑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네, 다 이제 지금 정리하고? 파트타임을 조금 없애고 다 이제 직원 체제 형태로 대신 이제 주 5일제를 도입을 했어요.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페이가 조금 줄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조금 따라주기로 해서 직원들로 구성을 하고 이제 주 5일제로 그래야 또 애들도 좀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껴서 다행히 애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6일 일하는 것보다는 좀 급여를 좀 줄이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 뭐 다행히 애들이 이제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또 열심히 해주고 있고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 정도로 애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가게가 내 가게라는 아직 그런 마음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유대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스스로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쨌든 뽑아놨으니 잘 트레이닝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커피의 방향성을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또 무심하게만 있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데 자꾸 이제 손을 자꾸 내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아, 지난주에 가셨던 데는 어떻게 되셨어요? 별로였고요. 네, 어제도 또 갔다 왔어요. 똑같은데? 아니요. 좀 다른 업, 또 신생 프랜차이즈.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프랜차이즈들하고 이제 좀 인연을 맺게 될 기회들이 좀 생겨서 자꾸 만남을 갖는데 어제 갔던 데는 여러분들이 좀 말하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셰프랑 이렇게 좀 조인을 해가지고 셰프? 네. 말하면 아는 셰프? 아, 말하면 금방 알아요. 아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직영 매장이 한 5개 정도 있는 좀 소규모 프랜차이즈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대표분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양재 쪽에 있더라고요. 매장이 강남 양재 쪽에 있어서 셰프가 오너 셰프인 거예요? 그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름만 빌리는 것 같아요. 이름이랑 레시피만 빌려서 약간 좀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명세를 등에 업고 좀 이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커서 이제 강남 쪽에 있는 매장 이제 책임자 형태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가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만났는데 사실 실망했어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저보다 연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50대 한 초중반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좀 만남을 갖는 자리가 진지하지 못한 것도 꽤 있었고 좀 사람을 불러놓고서 좀 얘기를 좀 가볍게 하는 것도 사실 좀 실망스러웠고 좀 4시간이 걸렸거든요. 왕복하는데 그렇겠네요. 4시간을 내가 바닥에 버리는 그런 뻘짓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나 스스로 분노케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뭔가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렀으면 만나자고 불렀으면 또 그만한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결국엔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났거든요. 자기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와 마인드가 맞아야 된다. 아니 본지가 몇 시간을 무슨 마인드. 그러니까 솔직히 물론 이런 실망스러운 경우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대표라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들이 얘기하는 마인드, 보여지는 마인드나 어떤 태도, 기본적인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많이 실망스러운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리더라고 하는 자칭 그들,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시민들, 약자들보다는 조금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만한 합당한 태도와 어떤 그런 책임감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인상이 별로네요. 처음 봤는데? 얘기하지? 자기 직설적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건 의미가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직설적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매너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너라는 게 사실 다른 매너라고 이게 에티켓 매너라고 일컬어지는 게 일종의 상대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게 없어요. 난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싫어요. 강자일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는 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겐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 더 당당한 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칭 대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자기 비위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리더들이 참 많다라는 걸 전 매일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돼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매일매일 가지면서 스스로를 자꾸 책찍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솔직히 자괴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업종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 저러지. 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저랑 같이 사업 파트너로서 일했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잘 되실 수 있었던 분인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욕심으로 이제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만났던 그분은 자칭 자기가 마인드를 중요시 얘기한다고 그렇게 내세우는데 정작 자신의 마인드는 참 썩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또 4시간을 허비하고 있대. 내 스스로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이 나와가지고 내가 또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제 가게도 커요. 컨셉 자체를 이제 큰 컨셉 브랜드로 잡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명 셰프 이름도 빌려다가 베이커리도 이제 베이커리 브런치 이제 카페 이제 약간 좀 큰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가게도 크고 일단 분위기도 좀 럭셔리한 분위기. 물론 거기에 제가 좀 안 어울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업주와의 이런 미팅을 가지면서 왜 비웃어? 아니 그 뭐지 점장님을 비웃은 게 아니고 그 럭셔리한 분위기에 안 어울렸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그런 식의 멘트를 내뱉었다면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참 그 사업주가 되게 못생겼어. 그거 물어보고 싶었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이 더 별로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짜 잘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늙는 것 같아요. 인상하고 네. 생김새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품성이나 이런 게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나타나는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뻐도 좋은 분위기가 안 풍기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당당한 거랑 교만한 건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꽤 교만하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부려왔는데 내가 딱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인지.
속으로 비웃었어요. 미친놈. 진짜 내 속으로 막 비웃었거든요. 미친놈 참. 그래 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시간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계속 거듭 생각하면서 그 사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미팅을 짧게 한 20분? 짧게 마치고 왔는데 어쨌든 참 이 시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좀 우울한 얘기 좀 했는데 다시 또 기분 전환을 해서 뭐 우리 사연 온 거 있습니까? 사연 온 거 있다고. 네네네네. 네, 사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근데 이거 사연 아시는 분이 보내셨네요. 네.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 유학 간 거는 카톡으로는 알았거든요. 아. 카톡을 알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그냥 뭐 사진 올리는 정도만 봤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 방송 듣는다고. 왜냐면 저랑 이제 유대 관계를 어떻게 알았지? 맺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카톡 프로필에 팟캐스트 제목을 적어놔서 그런지 애들이 이제 물론 제가 팟캐스트 한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이제 대부분 잘 안 듣거든요. 저도 잘 안 들어요. 야, 뭐, 난 내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좀 부끄러워. 그래서 근데 안 듣다 들어. 보면 재밌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뻘소리를 했구나 이런 어. 소리 들으면서 부끄러워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죠. 그러면 그러면- 빨리 읽을까요? 네, 잘 읽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씨 아저씨 밑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방송 듣다가 메일이 안 온다 그래서 한번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 나. 매일 한번 두번 왔나 이게? 네, 저는 이씨 아저씨라고 쓰는 게 아직 어색하네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매니저님이라고 쓰겠습니다. 벌써 8년 전이네요. 매니저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커피의 C자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시던 매니저님. 덕분에 커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다른 매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니저님이 막 혼내시는 분도 아니고 많이 혼냈네. 얘가 지금 약간 감상에 젖었어. 기억은 미화되니까. 이 친구가 많이 울었던 애예요. 네. 자폭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친절하시- 친구처럼 지내시고 저한테는 첫 아르바이트였는데 매니저님이랑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사장님은 좋았어요. 인정.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입니다. 가끔씩 일본의 카페나 키사텐을 가보곤 하는데요. 키사텐은 우리나라의 다방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사텐의 커피는 한 잔에 600엔 정도 하고요. 돈 없는 유학생인 저에게는 정말 비싼 값이죠. 비싸네. 그래서 정말 가끔씩 갑니다. 다방 커피를. 카페는 600엔 정도까지 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양은 한국이 더 많고 진하기도 한국 커피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커피 메뉴가 다양한 것 같진 않습니다. 카라멜 마끼아또라는 메뉴가 스타벅스 말고는 없어요. 마끼아또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밖에 갈 데가 없다는. 나 매니아인데.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스타벅스 캐러멜 마키아또 맛있나요? 제가 안 사 먹어봤는데. 나 안 사 먹어봤습니다. 맛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는 슈퍼를 가면 카페라떼 베이스용 커피를 판매합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응. 유럽에.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베이스용 커피에 우유만 넣어서 마실 수 있게 만든 것 액상 같습니다. 커피 진한 건가요? 에스프레소를 네, 한다세요. 맞아요. 네. 유럽에는 그런 게 좀 많이 확대돼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물 타 먹거나 우유 타 먹거나. 개인적으로는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지만요. 갑자기 매니저님 표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유학 오기 전에 매니저님 한번 뵈려고 했었는데 죄송해요. 매니저님이 일본에 놀러 오시거나 제가 한국 가게 되면 한번 봬요. 일본어 제가.
방송 들을 때마다 매니저님 보고 싶네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이제 그만 힘드시고요. 맨날 힘들어. 안 힘든 적이 없어. 아, 맨날 만날 때마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 왜 타국에 있는 사람한테 걱정을 시키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언니, 볼매님, 매니저님이랑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네. 앞으로도 우리 매니저님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일본에서 방송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야, 지민아 힘내라. 일본사 힘들 텐데. 아, 막 성함을 막 지금 이렇게. 이분이 더 힘내시라고 지금 여기다 보내셨는데. 아 근데 이 유학 생활이 뭐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처음에는 재밌어요. 한 몇 개월 재밌는데 언제부턴가 되게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고향이 그립다고 서울이 그러니까 자기 살던 데가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타국 생활이니까. 그냥 뭐 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는 들뜬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해야 될 경우에는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뭐 가서 뭐 뭘 배우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말 하나라도 배워서 오면 정말 다행이거든요. 전 유학 가갖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화성세월 보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학생활이라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엔 지민이도 한 1년? 뭐 2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보면 일본 그렇게 1, 2년 정도 계획을 하고들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뭐 배워와서 국내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랑 인간관계를 맺었던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소식들이 하나씩 와요. 결혼한다.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좀 솔직히 가슴이 많이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꽤 어릴 때 저와 인연을 많이 맺었던 거거든요. 지민이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0대 초반에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업종 변경을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트타임을 하다가 이제 직원으로 승격되고 또 직원으로 해서 한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던 친구인데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거기가 대학병원인데다가 하루 판매 잔수가 800잔에서 1000잔, 기본이 1000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바쁜 데에서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었을 테고, 또 힘든 와중에, 어찌됐든 잘 버텨줘서 지금까지 저랑 인간관계를 오래 맺어오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매일 있고요. 근데 자꾸 이제 애들이 결혼한다는 톡이 와서 실제 그만 가! 실제 그만 가! 아니, 왜?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아, 또 좀 텀을 둬서 가야 되나요? 덜 부담되시게? 아니, 최근에 또 지하철역에서 알던 애를 만났어요. 지하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애가 이게 누구예요? 막 그러면서 너 오랜만이다. 그러는데 저 10월달에 결혼합니다. 막 오실 거죠? 그래서 아니 안 가는데. 네. 결혼식엔 안 가세요, 그럼? 잘 안 가요. 왜냐면 유부녀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뭐지? 찰컹찰컹. 아니 결혼하시는데 가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논리야? 아 이제 다른 사람의 아, 저 결혼할 때 와주세요. 나 친구 없어서 사람을 사야 될 것 같아. 5만 원. 아, 5만원 추기하신 거 그대로 가져가시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5만 원 주면 내가 아, 필요 없어. 아, 진짜. 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 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본까지 못 가죠. 지민아, 나는 거 아니에요? 지민아 한국에 오면 줄게. 보내줘요. 아무래도 원두값보다 소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현지에 사 먹어라. 아 힘들다. 네, 오늘의 주제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뭐 수다 떨 만한 내용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거 그냥 네. 그냥 왔다 갔다 거리다가 제가 네. 요새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빠졌던 만화책을 자꾸 다시 들춰보기 시작하고 좋은 거예요. 있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추억을 되짚는다? 응?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문득 예전에 즐겨봤던 만화나 네. 갑자기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다시 막 보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나? 아니 갑자기 그 만화가 너무 보고 싶어. 아 저는 그 만화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언니가 빌려온 만화였는데 저희 언니 저번 주나 네, 저번 주 이해했습니다. 얘기했나요? 저희 언니 만화 만화 안 전혀 안 보는 타입의 사람이라서 지금도 빌려놓고 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빌렸어요? 빌린 사람한테 아니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저녁에 와서 막 한 9시쯤 와서 뭐 영어 공부하고 뭐 11시에 자고 맨날 아침에 이런 사람 맨날 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 주말 근데 그런데 이제 얘기하죠. 지금 빌린 사람한테 실례다. 왜 도대체 이 책을 몇 줄을 갖고 있는 거냐. 제목이 뭔데요? 몬스터. 지난주에 얘기했던 네, 몬스터를 6권인가를 빌려왔는데 이게 만화로 이거는 다 보시지. 보고 나서 갑자기 이상하게 만화 채널을 제가 잘 안 보는데 TV에서 한동안 보다가 안 봤는데 네. 그게 보다가 봤는데 제가 진격의 거인도 되게 우연히 막 돌리다가 봤다고 했잖아요. 요새 너무 공중파 재밌는 게 안 해서 뭐 보는 프로라고 나 혼자 산다, 알뜰신잡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어서 막 돌려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다시 내가 맞아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오덕기질이 다시 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주제로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도 좋아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네. 뜨개질도 좋아하고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해요. 피규어도 좋아하고 프라모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네. 싫어하는 게 없네. 이거 뭐야 이거 다 해요. 일단 해봐라고 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 이게 한 정말 5가지 좋아하는 거? 꼽자.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네, 정말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한 가지일 수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좀 매기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가만히 앉아서 하면 오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건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가만히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들. 시간 보내기. 사실 저 잠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잠자는 거요? 응. 아까워요 시간이 자는 시간. 난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잠을 근데 충분히 자야지 피곤해. 근데 그게 저 진짜 피곤한데 저는 수영을 다니잖아요 새벽에. 네네네. 근데도 막 1시, 2시 이렇게 자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피로가 누적되지 않아? 누적되면 하루 정도만 푹 진짜 깊게 젊어서 그래 젊어서.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안 돼. 나도 예전에 그랬어. 막 밤새고 막 놀고 다음날 컨디션 안 좋은데 좀 쉬었다 그러면 다음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한 40대 50대 되면 안 돼. 자도 그 좀 시간 잠이 오는 거야. 피곤이 안 풀려. 자도 10시간 자는데 깊게 못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아니라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독이 빨리 안 돼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 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전 컨디션을 쉽게 얻는 게 힘든 거죠. 나이가 들면.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솔직한 얘기로 좀 하루 이틀 과로해도 하루 잘 쉬면 다음날 정상 컨디션이 오는데 좀 나이가 들수록 한번 컨디션이 흐트러지면 이게 계속 가요. 뭐 잠을 많이 자도 해소가 안 돼.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웃으겠다. 네, 그런 적이 있었지. 네, 볼메님은 뭐 저는 좋아하는 거? 책 좋아. 근데 과거형으로 얘기하게 되네. 책 되게 옛날에는 활자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지금 약간 바보 된 것 같아요. 책 하도 안 읽어서. 만화책이라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화책 매일 있습니다. 네? 만화책은 매일 읽고 있습니다. 매일 읽고 계시다고요? 네. 어디서 빌리세요?
여기 맞아. 스마트폰에. 저는 폰으로 보면 눈이 싫어.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해놓은 걸로. 그게 불법 아니에요. 포인트 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답답하지. 답답하고 태블릿으로 보면 좀 괜찮아. 저는 이렇게 종이 이 나무 재질에 대한 약간 되게 선호가 있어요. 향수? 그러니까 향수라고 하기 그렇죠. 제가 뭐 근데 요즘 어린애들은 모르죠. 스마트폰이 훨씬 익숙하대. 네, 이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만화방에서 이제 이만치 이렇게 넘겨보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즐거움인 거죠. 네. 넘기는 맛으로 본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자꾸 변화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태블릿으로 처음엔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큰 화면 태블릿으로 보면 볼만해. 네,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넘기면서 이게 보니까. 요즘은 더 그렇다고.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누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요즘 애들은 다 이걸로만 보기 때문에 나무 책은 이제 나중 되면 잘 안 나올 거라고 나무로.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책 판매량이 좀 줄긴 하죠. 뭐 출판하시는 분들이 책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책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김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전자책을 네. 접하고 그렇죠. 그거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책이 낯서니까 책을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그 그쵸. 친구들 성이 된 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기가 올것 저희가 그 같긴 해요. 태블릿을 익숙해하지 않듯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종이책을 익숙해하지 않겠지. 이걸 왜 이걸로 읽어? 이렇게. 그 비슷한 사례가 저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 느낌 비슷한 게 물론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른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에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이 되는 순간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개발된 거는 꽤 오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쓰기 시작하는 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필름 만드는 회사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거의 다 망했구나. 맞아. 이제 그나마 이제 전문가들 일을 쓰는 이제 필카를 이제 소량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확 없어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쇠퇴되거나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들고 있어요. 종이책이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아직도 그 종이책이 더 좋아서. 저도 근데 솔직히 저는 근데 좀 무거워요. 저는 근데 저는 맞아요. 아니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이나 그러니까 그건 있죠. 네,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한번 그 읽어보려고 네.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써서 내야 될 게 있었는데 책을 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냥 그 전자책을 산 적이 있어요 한번. 그걸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읽는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활자들이. 그래서 한번 진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아는 분은 그래서 책 좋아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걸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 전자책 리더기라는 걸 팔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이거는 흑백, 너무 흑백. 작으니까 크게. 그렇기도 하고 그 눈에 피로를 덜 주는 뭐 네. 그런 걸 네. 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미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그렇게 선호도가 없고 별로 시장이 작은데 미국은 오디오 책 시장이 엄청 크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 아는 이제 오디오북 친구분의 남편분은 책을 미국은 사실 1시간은 사실 먼 거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 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자동차로.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운전 시간이니까 우리는 라디오나 이런 거 듣잖아요. 그분은 이제 오디오북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디오북 시장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서 그냥 그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드라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잖아. 그런 거. 이해도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배치수의 삼국지 이런 것처럼 물론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스토리 기억도 되게 잘 나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반화된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영국 그 해리포터 오디오북 예전에 많이 인기 많았잖아요. 국내에. 물론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걸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서 듣고 많이 그랬거든요. 해리포터 인기랑 어떻게 편승이 돼가지고. 근데 국내 오디오북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인데 팟캐스트 같은 거 보면 요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이제 성우들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아직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이 듣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책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또 눈으로 보는 피로감이 좀 덜하니까 또 귀로 들으면 좀 이렇게 수시로 듣기가 편해서 만약 오디오북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언젠가 국내에도 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성우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대요. 영주도 지금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안 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꽤 있어서 부디 이런 것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책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저도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꽃꽂이나 커피들도 사실 손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네.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안 하는 게 있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이제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손을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 그냥 영화 하나만 계속 가면 아, 근데 저 영화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예술 쪽의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그 뜸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게을러졌지만 옛날에는 막 찾아다니면서 보고 막 그랬으니까. 저는 딱 좋아하는 거 하는 순간 먹을 게 생각이 났어요. 네. 하리보 젤리. 촛밥. 죄송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수준의 격세지감 편지. 여기 문화예술 햄버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햄버거 좋아합니다. 지금 와퍼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일까지 3,000원. 7월 2일까지 3,000원? 네. 아, 그럼 못 사오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못 사오고 네. 내일은 사올 수 있지. 뭐,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사다 달라. 아, 진짜. 네. 때려도 돼요? 막으면 될까요? 지금 안 보이는데 뭐 때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 여행 진짜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여행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행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그냥 새로운 걸 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설레임? 네. 새로운 거 접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 김언니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여행은 솔직히 저는 현지 갔을 때보다 출발하기까지 그 준비 과정이 더 좋던데. 저도 그래요. 가고 나면 별로 안 좋던데. 가서도 좋고 아, 그래요? 저는 그 여행 일정 짜는 거랑 준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 것도 제가 다 어디 간다 이러면은 도와줘 이러면 제가 다 짜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언니의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다음에 김언니 여행 갈 때 나 쫓아가야겠어. 일본 여행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주제가 일본 여행으로. 네, 인생 커피를 맛보고 왔습니다. 아, 네, 인생 커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저희가 기타 큐슈 지역 중에 이제 후쿠오카. 네, 후쿠오카를 다녀왔는데요. 네. 아, 근데 거기- 주제가 계속 넘어가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나? 아, 거기 2017년도 4월에 네. 오픈을 한 커피숍이 있는데 얼마 안 최근에 됐네요. 정말 최근이죠. 근데 벌써 인스타에 난리가 난 그런 커피숍인 거예요. 아, 일본 내에서요? 네. 우리나라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종 가시더라고요. 아, 그걸 그래요? 어떻게 알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스타를 보고 찾았었어요. 인스타에다 이제 후쿠오카를 치고 아, 검색을. 네, 검색을 계속 쭉 사진을 보다가 너무 맛있게 생긴 빵하고 그때 커피가 있길래 여기는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일본 분들이 제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생긴 빵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빵입니까? 식빵인데요. 네. 식빵 원래 크잖아요. 근데 아, 미니 그걸- 식빵으로? 미니 식빵인데 그걸 약간 두껍게 잘라요. 미니 식빵이 어떤 사이즈?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한 거. 근데 원래 식빵이 손바닥만 하지 않아? 아니요. 전체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다고. 아, 다 커봐야? 아니, 다 예, 커봐야. 파리바게뜨 나오는 그거 하나 아니, 잘리면 이만한 거 슬라이스 아니라? 손바닥만 그게 하는 거 아니고. 아니고. 사이즈가 손바닥만 해요. 전체 사이즈.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고 네. 그리고 두께는 한 5cm? 뭐 3cm, 5cm 사이? 아, 그렇게 자른다고요? 네, 그렇게 어. 잘려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팥 있죠. 네. 팥죽 한국식 같은 거. 팥? 네, 한국식 팥죽, 네, 팥. 단팥? 단팥. 아니면- 단팥. 단팥을 올려요. 네. 그리고 거기다 버터를 한 조각 올려요. 그리고 이제 앙버터 같은 건가요?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약간 잼처럼 버터가 네. 그거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버터를 한 조각 올려줘요. 그러면 이 버터가 이 모양 이쁠 것 같아. 이쁘네요. 예뻐요. 진짜 그림이. 예쁘고 이걸 오븐에 구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버터 그 상태로? 그 아니 모습. 버터는 마지막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빵 위에다가 팥을 놓고 음. 그리고 오븐에 넣어주신 다음에 딱 꺼냈을 때
조각 그 버터를 올려주시면 버터가 녹아요. 그러니까 그 온기 때문에 네, 따뜻한 온기 술을 때문에 녹아요. 스스로 녹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단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네, 맛이 그려져. 팥이 달잖아요. 네네. 근데 버터가 녹아서 중간에 짭짤한 맛이 나요. 그러면은 달다 짜다 한데 또 식빵이 폭신폭신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죠? 이게 딱 적당 조화를 잘 이루는. 그래서 한국 가져가서 팔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조만간 나오겠네. 앙버터 있잖아, 앙버터. 앙버터 안 먹어봤어요. 앙버터가 그게 유행한 지 조금 되긴 했는데 그건 식빵은 아니고 그냥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바게트 같은 거 빵 사이에다가 팥을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버터를 무염 버터를 딱 올려서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베어 물면 사람들이 팥이랑 버터가 어울릴까 그랬는데 이제 방금 김원희가 말한 것처럼 버터가 약간의 그 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싹 섞으면서 약간 고소하면서 달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고 여자들이 되게 달고 좋아해요. 근데 짭짤하고. 내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팥빵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퓨전 음식인데. 근데 그거 약간 오픈 버전인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딱 덮는 건데 제가 위에다 사실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 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실 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맛있을까? 과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한국 분이 다녀오셔가지고 이거 진짜 네.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한국 가서 팔아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빨리 가게를 내야겠네. 네, 지금 사진은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근데 모양이 좀 색다르네요. 네, 그쵸. 오픈 버전이다 진짜. 네. 네. 근데 나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가게가 정말 작아요. 네. 가게가 4명이 한 10평 돼요? 10평 안 돼요. 그러니까 중림동이 13평이었거든요. 다 3평? 3평? 네, 3평 그냥 3평 정도. 3평이면 거의 바밖에 없는 네, 테이크아웃 바만 위주네. 있고, 바 있고 네. 앉는 자리가 거의 없는 거잖아. 6명 정도 앉으면 꽉 차요. 3평인데 6명이나 그러니까 6명 어떻게 앉냐면 네. 바의 반대편에 바가 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테이블 바, 우리 바 네. 반대편 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네, 그냥 보면서 바텐더, 네. 바텐더래. 바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3평에서 커봐야 5평? 정말 작아요. 한 5평 정도 되겠네요. 네. 3평은 좀 너무 짧을 것 같고요. 왜냐면 기계만 늘어나도 난 한 공간 3평이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 5평이 어떤 그냥 느낌인지 중림동이 13평이었으니까 그 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카운터 있는 고기만 딱 있는. 네, 네. 카운터만 네. 딱. 근데 정말 작아요. 이게 5평도 제가 봤을 때 좀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냥 사진을 찍었을 때 한눈에 다 보이는. 네.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만한 것 같아요. 주시? 주시 이런 거 매장들 보면 작잖아요. 네. 그게 10평이 안 되는 매장들이거든요. 뭐 8평 뭐 이렇게 코너에 살짝 이렇게 해갖고 거의 바다만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맞아, 코너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런 사이즈 정도의 매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커피가 또 맛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핸드드립이에요. 오. 핸드드립인데, 네. 그 이제 원두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원두를 선택하면 마셨을 때 이게 묵직하다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설명들이 잘 없으니까. 네, 설명이 있어도 그 느낌이 이렇게 확 느껴진 적은 원래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정말 먹자마자 확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커피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어떤 컨셉의 커피였나요? 커피 이제 제가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네. 이제 핸드드립으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보이긴 했어요. 너무 바가 작고 하니까 그래서 내려주시는데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핸드드립을 위주로 많이 하시나요? 네, 그렇죠? 핸드드립을 제가 그리고 또 선택도 했고 가격은 비싸진 않았어요? 가격은 400엔. 비싸지 않네요. 응, 4,000원. 양이 근데 많진 않아요. 네, 빵도 4,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2개 해가지고 800엔 내고 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 그래서 가서 이제 일본어로 맛있다고. 혼돈이 오이시. 오이시. 거기서 너 진짜 막 되게 고맙다고. 구수한 맛이 좀 강한 커피 컨셉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좀 구수한 산뜻한 커피? 산뜻하면서도 구수한? 네, 그러니까 그 원두 이렇게 냄새 맡으면 좀 진한 냄새가 나거나 이런. 어떤 원두를 드신지는 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품종은 기억을 못. 네. 네, 어찌됐든 탄자니아였나? 잘 기억이 안 나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미쪽보다 약간 구수하고 네. 이제 좀 산뜻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네, 커피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확 나는 거예요. 커피에서 딱 첫 입을 마셨을 때. 제 남자친구도 커피를 잘 모르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근데 남자친구도 먹자마자 여기 커피 너무 맛있다. 이게 얘기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아이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쓴맛이나 떫은 맛을 내주지 않고 네. 구수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을 잘 네네. 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추출할 때 일단 시간을 잘 준수해서 잘 빨리 내린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드립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원두의 숙성도에 따라 분쇄도를 맞춰야 주는 부분도 어렵지만 이거의 양 조절이랑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을 철저하게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핸드드립을 한답시고 양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시간을 늘려버리면 잔맛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핸드드립이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잘 했다는 건 뭐 어쨌든 그 내려주는 친구가 네네. 어쨌든 잘 내렸다라는 얘기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데를 또 가보려고 커피 하나랑 그 빵 하나만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각자 시킬 걸 나눠 먹겠다고 하나씩밖에 안 시켜서. 그럼 여태까지 먹었던 커피들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제 남자친구랑 저랑 둘 다 이 네. 커피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 후쿠오카. 네, 이 정도였으니까. 어떤 분위기나 어떤 설레임을 배제하고 네네. 그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것 같기도 아니,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거기가 되게 클 줄 알았어요. 크고 뭔가 좀 그래도 왜냐면 사진상으로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 여기 가면 뭔가 분위기 있고 이러겠다 했는데 정말 너무 작고 앉을 때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허접한 느낌? 누군가 페인트 막 칠해놓은 느낌 있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내가 뭐지? 사진 되게 잘 나오네 여기. 사기네. 이랬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막 다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대감을 많이 갖고 갔는데 네. 이제 외관상으로 어떤 기대감을 확 줄였다가 네. 커피 맛을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던 네. 오히려 더 이거 천재인데? 얘는 천재인데 기대감을 확 줄였다가 이거 확 올려주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맨 처음 당황했거든요. 가게 이름은 뭐예요? 굿업 커피요. 굿업 커피. 굿업. 네. 아, 이름 그대로 업이네요. 네, 업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서 근데 좀 찾기 힘들어. 그냥 골목이 이게 주택가 안에 있어서 좀 찾기 힘들 수 있는데 요즘 구글 지도가 잘 되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맛있게 먹었다라는 건 좀 기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 예. 네, 추천해드려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가면 또 아마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가면 네. 여태까지 기대감을 갖고 가면 항상 기대 이하야. 제가 기대감이 차라리- 없어서 그런가 봐요. 차라리 기대감을 좀 내려놓고 가서 정말 순수하게 커피를 즐기면 아마 행복감들이 더 배로 늘 것 같은데 자꾸 직업적으로 기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이걸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떤 평가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 그 커피를 커피로서 순수하게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좀 커피를 어떻게 보면 커피답게 분위기로서 즐겨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라는 어떤 교만함이나 아니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가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공감하는 게 사실 거기는 커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네. 빵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네. 빵이 너무 맛있어. 사실 커피는 누가 그 커피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단 거는 많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빵에 대한 코멘트가 많아가지고 여기 빵 먹고 싶다고 갔었고 다른 데는 사실 융드립 커피를 먹으러 다른 데도 갔다 왔었어요. 일본에서 융드립을 좀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융드립 국내보다는 융드립이 일본에서 좀 많이 일본은 드립이 되게 네, 맞아요.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개화기 시점에 커피가 들어왔잖아요. 일본도 막고 네. 이후에 그때 이제 걔네들이 처음 접한 게 아무래도 드립 커피 문화였을 거 아니에요. 서구에.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그러한 서구 문물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서 좀 꽃피웠던 케이스였고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됐잖아요. 세국 정책에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강압적인 문호개방, 서구 열강들의 강압적으로 문을 여는 데다가 거기에 또 격변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일본의 커피를 뭐 좀 배우려고 가기도 했었는데 일단 일본 쪽에서는 에스프레소 커피보단 확실히 핸드드립 쪽 커피를 배우는 게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에스프레소 쪽은 뭐 국내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은 됐는데 확실히 핸드드립 쪽은 국내에 좀 약해요. 맞아요. 왜냐면 가게도 많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없어요. 왜냐면 일본인은 어찌됐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은 어떤 자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국내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몇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자리했었던 몇몇 가게들만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서 먹을 때는 제 입맛하고 좀 거리는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향이 우리나라도 좀 일본처럼 좀 다양화되고 좀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인 어떤 그런 연륜이 나오는 그런 커피들이 좀 생긴다면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융두립, 근데 융두립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사실. 네네네. 한 번도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융두립. 잘 안 하긴 하죠.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네. 융도립을 해서 차이를 느끼려면 좀 핸드드립 커피를 진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좀 그 차이를 느껴요. 왜냐면 그냥 먹는 분들은 그 차이점을 쉽게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사실. 근데 그 융두립 커피 그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되게 많이 팔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네. 한번 사서 가볼까 했는데 사오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융두립은 들었어요.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관리도 어렵고 이거 그거 다 계속 천으로 네, 돼 있어서 세척하고 네. 이제 또 잘 짜서 말리고 왜냐면 필터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데다가 뭐 필터 그 종이 필터 뭐 향이 이런 게 뭐 배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쓰기가 편하잖아요. 필터지가 쓰기가 편해요. 융드립은 좀 쓰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이걸 또 쓰고서 또 세척하는 게 물에 담가놔야 돼요. 융드립을 담가놨다가 그걸 이제 꺼내서 쓰고 또 담가놨다가 세척도 하고 과정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하죠. 귀찮으니까 국내에서는. 뭐 하시는 가게들도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핸드드립을 먹으러 가면 사실 대부분 다 그냥 드리퍼로 많이 내리는 게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신기한 것도 네. 저희는 커피를 그 이제 분쇄할 때 유렉에다 커피 다 담아놓고 이제 분쇄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는 딱 자기 필요 용량만 딱 거기 넣어가지고 바로 갈고 더 이상 그거 넣어놓진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데? 드립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드립 말고 그냥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에스프레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용도 네, 네, 그 쓸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쓴다고요? 네. 저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원두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나 보다.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호퍼에다가 많은 양을 담아놓고 쓰는 게 분명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외부의 요소의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공기와 접촉되는 부분, 또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두 한 봉지를 부어놓고 썼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 맛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왜냐면 업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원두의 영향도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글라인더 같은 경우에 일정량의 원두가 있지 않으면 원두가 튀어요. 그 말씀을 예전에 네. 그래서 저희 알바 다 하셔서 네. 여기 용량 최소 어느 정도 지켜라, 양의 무게를. 호퍼에 원두가 있어줘야 내가 원하는 설정되어 있는 그 커피를 분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영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제가 그동안 느끼기에는 일정 타당성이 꽤 있다라고 이제 느껴왔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건 또 거기에 따른 나름의 뭔가 노하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해져요. 진짜 원두의 변질 때문인지. 저 근데 갔을 때마다 그랬는데 내가 핸드드립만 먹었나?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렇게 있던데. 있었어요. 네.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다 그렇게 갈더라고요. 그냥 바로 따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다. 핸드드립만 혹시 에스프레소 마실 때도 그렇게 갈아서 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핸드드립용은 원래 말 그대로 꺼내서 그때만 써요. 네. 미리 쌓아놓지 않고. 커피를 되게 많이 마셨는데 네.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지금. 그냥 제가 일부러 이번에 좀 커피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항상 다닐 때 저번에도 오키나와 갔을 때도 마시고 싶었는데 그때는 패키지여가지고. 이번에 그럼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굿업
커피 전문점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인상이 남는 데는 없었어요? 또 뭔가 인상이라도 있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사실 그 융두리 커피 되게 유명해서 간 거였거든요. 네, 생각보단 거기. 별로다. 아니 맛은 있었는데 네. 차이를 잘 못 느끼. 느꼈어요. 약간은 시중에서 파는 융두리 네. 커피 전문점과 융두리 전문점으로서의 어떤 내가 기대한 어떤 무언가를 잡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를 못 느끼고 그냥 약간 씁쓸한 맛이 덜하다 정도? 아, 그 부분이 융두리의 장점. 아 느꼈네? 정확히 제가 모르니까 마시면서 그냥 약간 씁쓸함이 덜하다 정도는 느꼈지. 물론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네. 차이는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융드립이 기존 필터 드립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뒤끝이 좀 깔끔한 좀 잔맛들을 좀 덜 우러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다라고 뭐 피부로 확 느끼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장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어찌됐든 융드립을 직접 경험도 해보시고 네. 좀 내 인생의 커피도 맛보시고 근데 국내 커피 분위기와는 좀 어떤 다른 점들을 좀 많이 느끼셨어요? 다른 점은 약간 커피를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드시는 분들이? 네, 드시는 분들이. 커피 자체를 맛보고 즐기기 네, 위해서 그냥 네. 우리나라처럼 시간대로 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융두립 갔을 때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커피숍 말고는. 정말로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주변 좀 더 나가면 뭐 공원도 있고 한데 그날은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저도 사실 거기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 비 오니까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거기 되게 오래됐대요. 네, 그 벌써 2대째 하고 계시고. 아, 오. 부럽다. 네. 나도 그런 카페 하나 하고 싶어. 네, 원래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두 분이 하셨다가 지금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셨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할머니랑 아드님인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약간 단골처럼 보였고요. 우리나라 오래된 식당 예, 가면 예, 연륜 있으신 분들이 예, 많이 예, 먹듯이 그렇게 오시고 또 약간 커피를 드시면서도 이렇게 뭔가 찾아 드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아, 얘가 좋아서 네, 고를 때도 약간 나는 자기 취향이 이거를 명확하게 있고 네, 그런 거 좀 느껴서 부럽다. 우리는 커피 좀 되게 많이 즐기러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했거든요. 정말 커피를 즐기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향의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취향을 맞춰주고 네네. 우리가 원하는 카페네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막 상업적으로, 시간 때우다 상업적으로. 이런 느낌을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아, 그 정도면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2대째 이렇게 할 왜냐면 그 이제 종업원이 계셨는데 종업원은 아예 그 근처를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딱 그냥 물컵하고 이런 거만 놔주고. 근데 드립은 유독 그게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머신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대충 맞춰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세팅값만 딱 잡아. 왜냐면 요새는 글라인더도 양 딱 맞춰서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템퍼로 눌러주고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맛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쵸.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 드립은 편차가 커요. 기술이 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 그리고 이걸 일정하게 자기의 맛을 내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맛의 차이가 확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특히 핸드 드립하는 가게들은 초보자들한테 안 맡겨요. 아니 그분이 배우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네. 선생님 모시듯이 모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다. 아, 부럽다. 느꼈거든요. 나도 왜냐면 그런 알바분이 되게 알바생인지 직원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선생님 모시듯이 모시는 거예요. 막 배우는 자세 있잖아요. 아 알겠다 막 이렇게 그거 보면서 되게 정말 전문가시다 진짜. 틈새 시장을 노려보시죠. 핸드들이. 근데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아까 머신기로는 네네. 어느 정도는 일정한 맛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연륜이 비슷한 경우, 네. 완전 생초보가 아닌 경우. 핸드드립이 오히려 민감한 만큼 원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조금 더 핸드드립이 예, 맞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 드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핸드드립이 사실 저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제가 내는 맛이 일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어떨 땐 잘 나온 거 망했네. 약간 이러고 이러니까 그거 언제나 일정하게 그 원두에서 일정한 맛을 내는 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사실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20년 됐다고 치면 그런 쪽으로 점점점 애호가들이 이렇게 세분화가 될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치면 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서 원두 맛을 진짜 원두를 즐길 수 있는 걸로 해서 카페를 꾸미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렇게 커피 찾아 마신 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제가 사실 이제 커피를 때려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제 좀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때려칠까? 이 돈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만큼 지금 커피 시장이 양적으로는 팽창이 됐는데 어떤 질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 일을 내가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커피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만나보게 되면 느끼는 게 양아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이 사업이 다 그런데 양적으로 팽창되는 쪽은 꼭 돈 있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걸 팽창시키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래 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돈을 빼먹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도 그렇고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꽤 많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프로페셔널하다 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어떤 도리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커피를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만 지켜도 잘하는 가게인 거예요. 근데 기본을 안 지켜요. 뭐 위생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그 주된 이유는 일을 하는 친구도 이걸 내가 직업적으로 정말로 배우겠다는 마음도 사실 잘 없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들으면서 부럽다라고 느끼는 게 정말 저렇게 긍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나아간다. 물론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한다라는 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요새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 향후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까지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교육할 때 베이스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뭐 역사 얘기도 해주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머리에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두를 이해하고 원두의 맛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을 가지고 이제 배전을 했단 말이에요. 강배전이든 중배전이든 뭐 미디움이든 했어. 그럼 그 원두를 가지고 내가 3일이 지났을 때, 5일이 지났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맛들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돼.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핸드드립을 해준다면 3일차는 어느 정도 분쇄도를 해야 될지 5일차는 어느 정도 분쇄도를 해야 될 거고 또 시간은 얼마만큼 줘서 뽑아야 될지 양은 얼마나 뽑아야 될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이 원두, 이 로스팅한 지 며칠차, 배전도는 어느 정도, 품종은 어떤 품종이면 커피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면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요 정도면 요 정도 맛이 나올 거야. 물론 100%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이 다 커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다 똑같은 분쇄도로 갈아버리고 추출하라고 하면 다 똑같이 내려버리니까 내릴 때마다 맛이 틀리지. 그러면 그걸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 빨리 바쁜데 빨리 나가야지 뭐. 사실 에스프레소 커피도 그래요. 에스프레소 커피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내릴 때랑 다음에 내릴 때 커피 맛이 달라.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산화된 원두를 썼을 수도 있고 원두가 분쇄도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앞에 쪽 내린 거랑 뒤에 쪽 내린 거랑 분쇄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잔맛이 나왔다라든가 크레마의 상태나 크레마의 액상 뭐 색깔 이런 걸 보고도 어느 정도 예측들을 하고
손님에게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내리면 바로 써. 잘못 내렸는지도 안 내렸는지도 몰라.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쓰레기 커피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맛있네.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 맛 나고 이게 뭐야. 그런 거. 입술에서 맛있네. 막 내릴 때마다 막 맛이 제각각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쓰레기 커피를 먹으면서 5,000원 주고 먹고 어떤 사람은 제 돈 주고 제 커피를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바쁘고 빨리 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분명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바쁘더라도 다시 커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직업 문화가 돼야 정말 이 커피를 통해서 뭔가 자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매번 느끼지만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물론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양심의 선을 얻고 잘못된 커피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솔직히 저도 있어요. 가게가 엄청 바쁘고 애들이 나가야 된다니까 나가야지 뭐. 거기서 스톱해버리면 밀려버리니까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맛이 잘못된 거가 맞는데 맛을 봤더니 또 다행히 맛을 봤는데 또 쓰레기 맛이 나. 쓴 거야. 손님들도 몰라. 이게 쓰레기인지 안 쓰레기인지도 몰라요. 서로 모르고서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커피숍에는 그 정말 여기 그때 사연처럼 메뉴가 많이 없어요. 그것도 바로 좋은 점이에요. 그냥 라떼랑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손님에게 상품성 있게 파는 거. 근데 아직까지 국내는 다 프랜차이즈식 카페 문화가 아직까지도 지배적이라. 프랜차이즈 시기기도 하고 그렇게 베리에이션 메뉴가 많은 게 사실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약간 선두고 그게 나오면 스타벅스 필두로 해서 약간 나와요. 이렇게 3사라고 네. 하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어서 비슷한 걸 내니까 그 밑에 있는 중급의 뭐 프랜차이즈 또 따라서 내고 이러니까 막 메뉴가 막 너무 많아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포스터 붙이고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는 메뉴가 대부분 한 장, 딱 한 장에 그 메뉴판도 없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바리스타를 일종의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식의 전문지라 생각 안 하죠. 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일단 없는 거죠 바탕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든지 배웠던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의 상황에서 그냥 하는 기본적인 패턴들만 익히는 것이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 발전시키거나 그런 사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점장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시아 씨가 계속 알려주시고 하셔서 이제 우리는 또 관심이 있을 때 갖고 맞아요. 해서 좀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긴 하지만 다른 제가 다른 그쵸. 데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다른 뭐 설거지만 쟁이라도 나왔다든지 맞아. 약간 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게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모르니까 로스팅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장님이 로스팅을 제대로 하시나? 이런 생각이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1년 좀 배우고 바로 가게 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예, 요새는 네. 로스터리를 갖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컨셉처럼 그렇게 돼서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여기는 로스팅까지 하니까 되게 잘하는 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안 그런 데들도 있는 거잖아요. 로스팅도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맞춰서 그러니까 원두를 본인이 원하는 컨셉에 맞게 네. 맞춰서 내는 이렇게 블렌딩 하는 거랑 그거를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랑 그것도 되게 달라서 거짓말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닌 건 맞는데 쉽게 볼 업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13, 14년 계속 바쁘게 트레이닝을 해왔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두를 이해하는데도 꽤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먹어보고 계속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많이 해본 사람이 짱이야. 그냥 그걸 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파이가 엄청 넓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내가 잘 못하지만 로스팅만큼은 잘할 수 있어요. 요것만이라도 잘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기를 바라는데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은 다 잘하려고 해요. 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잘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인 거죠. 분야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스타라는 게 원래 직업적으로 보면 단순히 커피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매장을 관리하고 뭐 어떤 포괄적인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바리스타라는 사람의 일은 자기가 사용하는 재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맛있게 커피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소믈리에 약간 네. 이런 느낌. 소믈리에는 뭐 그런 전문성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일을 하고 기계적으로 커피를 나가고 월급 받는 개념으로만 대부분 인지를 하고 일을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말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공부를 안 해요. 대부분. 알려주려고 해도 알려줘도 하지도 않아. 관심이 없는 거죠. 정말 커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자기들이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와서 물어보고 계속 그러거든요. 점장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뭐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양적으로만 크게 팽창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버블 이게 좀 강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줘야 좀 질적으로도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일본 스타일로 소규모 카페에 메뉴 단촐하게 집중하는 스타일로 좀 생기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뭐 아는 이렇게 소개받은 카페도 이제 그런 카페들이 몇몇 들리는 걸로 봐선 이제 기존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김밥 천국식 스타일의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스타일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잘할 수 있는 것만을 좀 들고 나와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국내 커피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성장도 꽤 될 거고 아마 다양한 면들을 국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뭐 한국이 좀 빠른 게 장점이잖아요. 빨리 변화되는 거. 빨리 하고 빨리 식을 수도 있긴 한데 대만 카페라나 이런 것처럼. 근데 커피는 그럴 것 같진 않고 네. 이미 이게 약간 생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고 치면 좀 뭐 커피 좀 그런 쪽으로도 세분화와 네. 전문화로 가겠죠. 네, 그게 더 나아. 왜냐면 이제 소비자의 이제 눈높이도 지금 이제 김 언니도 외국 가서 좋은 걸 먹어보고 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더 늘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도 나가서 먹고 올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 딱 먹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런 게 확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카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림점이 잘 됐던 이유가 다른 카페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만 지켰잖아요. 샷 제대로 뽑으려고 노력하고 서비스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많이 되겠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두를 너무 필요 없이 많이 쓰긴 했지만 아니 뭐 제가 많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 제 돈 내는 거여서 근데 원두를 우리가 많이 쓰긴 했어요. 네. 많이 썼죠. 네 다른 이거 맛없어 버려.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 툴바닥에 막 뚝딱 버렸어. 네 아무튼 이렇게 1부 녹음 여기까지. 네네. 뭐 하고 싶으신 얘기 또 있으십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잠시 후에 또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